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어, 지금 기업법에서 지금 경기 서남지역 공부하고 있는데요. 경기 서남지역에 지금 300번부터 399번이 이제 전체적인 경기 서남지역으로 약 100개 지역이죠. 100개 지역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300에서부터 309번까지 그 지역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00에서 304번, 뭐, 그 정도, 303번 앞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304번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304번에 해당되는 장소, 여기 이제 지도 보면은, 우선 304번의 해시태그가 뭘까요? 공군 사관학교예요. 예, 공군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또는 공사장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누가 간 거예요? 연산군? 연산군. 연산군? 이제 간 거는 이제 여기 지금 연산군 유배지인데 실제로 이 장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시설을 견학 만들면 갔어요.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네. 무슨 그 견학 이제 뭐 수학여행을 갔다고 할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연산군 유배지를 이건 역사적인 거지만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그 뭐야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하러 간 거예요. 연산군 유배지 그 저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연산군이 이제 조선시대에 그 폭정을 했던 그런 그 임금 중에 하나이죠. 조선의 그 임금님 중에 보면은 연산군은 지금 몇 대 해당이 된다 했어요? 10대. 10대죠, 10대. 그래서 10번째 되는 그런 아닌데, 아주 그 폭정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 이렇게 쫓겨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다른 데 아니고 이 강화도에다가 이렇게 그 연산군을 갖다 유배를 시켰는데, 이제 강화도는, 그 서울에서 보면, 한양에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유배를 시키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 유배 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뭐 정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때 되게 어디로 유배를 보냈을까요? 그 뭐야 섬 같은데 그런 데로 유배를 그렇죠. 보냈어요. 섬이나 막 이런 하여튼 사람이 그 손길이 저기 한 곳에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유배를 많이 가서 주로 저쪽 그 남쪽에 바닷가, 해안가 이런 데로 이제 많이 유배를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으로 치면 뭐 전남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그 유배지로 이제 해서 가게 되는데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한양 근처에 인근에 이제 있는 그 강화도를 그 유배지로 택한 거죠. 여기다가 연산군을 이제 가둬놨는데 그때 한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네. 우리. 그리고 그 가두고서는 나가지 못하게 막 뭐를 둘러쌌다겠죠. 네. 가시나무로 예. 둘러싼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한자로 위치한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글로만 썼는데 그러니까 그 집 둘레를 이제 가둔 유리한치라고. 둘레를 어 뭐야 이게 이제 주의란 뜻이고, 이게, 음. 그, 가들치, 그리고 안 편안한 자, 그 다음에 울타리 리자예요. 그래서 그 ten자나무가 가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구치소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 집, 뭐, 허름하게 지은 하여튼 그런 것을 하나 짓고 거기에 이제 유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달아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 연산군 유배지 그 블록에서 보시면 그 앞에다가 위치한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그 팻말인가 뭐 이렇게 그 돌에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곳이 장소가 바로 여기 교동이다, 연산군 유배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304. 304번이에요. 304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5번이에요. 305번에는 누가 갔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갔어요. 여기 해시태그는 뭐냐? 영어죠, 영어. 영어니까. 그래서 영어와 관계된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지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장소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성무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돌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뜻이라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이 보문사라고 해서 상당히 강화도에서는 유명한 그런 그 사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풍광이 좋고 아주 유명해서 영국에서 그 여왕도 여기 와서 이제 그 뭐야
관람을 한 거죠. 여기 지금 305번인데, 우리 서울에서는 5번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드론공원이에요. 드론공원. 무슨 공원? 드론공원, 드론. 아, 한강의 드론공원. 한강 드론공원에, 거기에 누가 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갔어요? 예, 엘리자베스 여왕도 갔지만, 그때 당시 설명드릴 때 한강 드론공원에 누가 드론을 날릴까요? 드론은 좀 뭐,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학생들. 많이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학생들이. 학원에 학원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같이 한강에 그 드론공원에 그 드론 날리러 이제 가는 것이 바로 강남에 있는 한강 강나루 드론공원인데, 강북에는 어딜까요? 강북에 있는 그 곳은 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강북에서는 거길 갔는데, 그 곳이 번호를 치면 몇 번일까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105번? 그죠? 105번. 105번일 거예요. 105번. 105. 그러니까 이 105번이니까 뭐랄까, 이 앞에 이제 일이 명동 성당이네요. 명동 예, 성당. 여기가 강북을 뜻해요. 그리고 오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동 성당이에요. 명동 성당. 자, 그럼 우리 충남 대전에서는 몇 번일까요? 805번이네. 805번. 805번이 805번. 되겠죠. 자, 805번은 어딜까요? 아, 무령왕릉이에요. 맞아요. 무령왕릉. 무령왕릉에 역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백제 시대하고 영국하고 그 어떤 외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스토리로. 자, 그래서 여기 5번 성무도 돌이 많이 이렇게 쌓여진 그런 그 섬인데, 여기에 이게 유명한 그 사찰이 있어요. 이 사찰을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서 이렇게 관광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네요. 6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공육이에요. 공육이에요. 공육이 또는 영육, 뭐 이렇게 사람과 영혼, 뭐 이것도 적어놨는데, 공육이는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공육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 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공육이. 예. 공유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은, 여기 선착장. 마포리 선착장이라는데, 마포리가 아니라 몇포리 선착장으로, 이거를 좀 고쳐갖고, 그,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고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제 제가 시간 날 때 이것을 고쳐서 좀 해놔야 되는데, 처음 만들어주셨던 분이 마포리 선착장이라 해갖고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몇포리 선착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그 바닷가 전경이 아주 좋아가지고 많은 그런 거 관광객들이 여기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갈매기 뭐 이렇게 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그런 곳으로 많은 그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포리 선착장이에요. 자, 여기에 커다란 공유기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애플이 선착장에 이런 아름다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느라고 커다란 그런 공유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디였어요? 문구 완구 거리예요. 아니, 한국 점자도서관. 그렇죠. 한국 점자도서관이죠. 점자도서관. 한국 점자도서관에 역시 여기에 커다란 그런 그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점자도서관은 그 맹인들을 위한 그런 그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 위에 이제 커다란 그런 그 공유기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그 맹인들이지만 귀로는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뭐 이렇게 말은 좀 덜 되지만 그냥 그 스토리를 붙여서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포리 선착장은 이제 지금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306번이에요. 306번에 해당이 6번.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6번인데 지금 그 점자도서관 얘기했는데 106번은 어딜까요? 106번은 신당동 떡볶이. 예, 맞아요. 신당동 떡볶이. 예. 신당동 떡볶이는 하나의 그런 그 뭐랄까 거리 문화 음식의 대표적인 그런 뭐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뭐 외국에서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그 거리 문화 음식이 된 대표적인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 아주 쭉 즐비하게 그 곳에 들어가면
이게 쭉 떡볶이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가 106번에 해당이 돼요. 즉 신당동 떡볶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관광지로서, 관광 상품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역시 커다란 공유기가 있어요. 여기 강화도에서는 어디라고요? 외포리 선착장. 네, 외포리 선착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 대전에서는 806번. 806번이겠죠. 어디일까요? 공산성이에요. 공주 공산성. 예, 맞아요. 공주에 있는 공산성. 예전에 이제 공주가 백제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의 수도인데, 어떤 그, 나라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고 하느라고 거기에 성을 쌓아서, 두고 있는데, 그 이제 위에 커다란 공유기를 이제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거, 예전에는 뭔가를 알리는 수단이 특별히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서로 연락 체계를 뭐를 통해서 했느냐? 되게 이제 뭐 말을 타고 막 가서 전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봉화라는 것을 썼어요. 봉화제도. 그래서 이렇게 산 위에다가 이제 그런 그 봉화터를 마련해서 어떤 것을 알리고 하는 그런 표시를 썼는데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 수도라든지 중요 지역에는 이런 성을 쌓아서 이제 그 정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공주 공산성에도 역시 그런 커다란 공문가 달려 있었는데 거기가 806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찍은 장소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 경기 서남 지역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안성 미림의 마을. 강화 갯벌센터. 갯벌센터. 강화 갯벌센터에서 여기도 이제 섬인데 서해에 있는 저기니까 굉장히 그런 그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해보다 서해는 이런 그 갯벌 그런 그 체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알려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강화 갯벌센터에 이제 뭐 아이들이 가서 어떤 그 체험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 강화 갯벌센터가 그러니까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307번이에요. 예, 307번이에요. 여기서 누가 뭘 해요? 손흥민, 제임스 본드가 예, 맞아요. 손흥민과 제임스 본드가 이 강화 갯벌센터를 무대로 여기서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울에서 7번인데는 어디예요? 7번은 근데 영화를 문구, 찍었겠네요. 천호동 문구 완구거리예요. 예, 천호동 문구 문구 완구거리. 완구거리. 강동구에 천호 문구 완구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천호 문구 완구거리 제가 그림 보여드릴 때 거기는 이제 그런 문구 완구거리라는 그 특징으로 이 거리에 이렇게 뭐랄까 커다란 그 현수막 조형물 같은 게 있는데 그 조형물이 문구 완구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넣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가 바로 천호동 문구 완구거리인데 그 번호가 7번이에요. 그럼 107번은 어딜까요? 거기서 영화를 찍네요. 남산골 한옥마을이에요. 예, 남산골 한옥마을이에요. 조금 전에 천호 그 문구 완구거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연상하실 때, 천호동 문구 완구거리를 이렇게 상상하실 때, 우리가 007 영화에 쓰이는 그 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 총이 아니고 이제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셔서 그 천호 문구 완구거리를 기억하시면 더 기억이 나실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억법 초창에 공부할 때는 막 영어 관련된 그 슬랭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이렇게 속어로 쓰는 그런 우리가 영어도 이렇게 조금 다뤘었는데, 천호동 문구 완구거리에는 굉장히, 뭐랄까, 몸이 바짝 마른 그런, 그 아저씨가, 문구점 아저씨가 거기에 있는 그런 모습도 또한 연상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하면은 그 천호동의 문구 완구거리였었고, 107번은 거기서도 영화를 찍었는데 107번 장소가 남산골? 어디예요?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골 한옥마을이에요. 남산골 한옥마을은 실제 영화 장소로도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을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를 촬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어딜까요? 공주교육대학교. 807번이죠. 807번. 807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예요? 국립공주교육대학교. 예, 맞아요. 국립공주교육대학. 국립공주교육대학에
누가 왔어요? 제임스 본드. 손흥민, 제임스 하고 본드. 손흥민이 거기 영화 찍으러 왔어요. 예, 영화를 찍은 거죠. 교육대학에서. 예. 교육대학이 이제 초등학교 그 교사들을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럴 때. 그래서 뭐 실제 그런 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지역을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스토리를 연결해서 기억을 했던 그런 장소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이에요. 8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팔도라면이에요. 팔도라면이에요. 예, 팔도라면을 어디서든지 참 먹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강화도에서는 어디가 그 8번에 해당되는 장소냐면 여기 적어놨죠. 만이산 삼성단이에요. 그래서 단군한검이 우리나라를 세우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야 제를 지내는데 이 삼성단에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보니까 뭔가 성같이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놓고 이제 하늘에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저기를 했던 거죠. 그 산이 바로 만이산 참성단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우리 성화 봉송 같은 거 할 때 여기에서 많이 이제 그런 그불 같은 거를 이렇게 인계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개천절 하늘이 처음 열렸다고 하는 개천절 10월 3일에 여기에서 이제 강화도 이쪽에서는 그런 행사를 꼭 해요. 그 옛날에 그런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제를 이제 올리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여기서 그 제를 지낼 때 뭐를 놓은 거예요? 그 단 팔도라면을 위에다가 놨어요. 말도 안 되지만 뭐를 놨어요? 팔도라면. 팔도라면을 놓은 거예요. 그 재단에. 이제 팔도라면을 놓은 그 재단을 놓던 것이 많이 있어요. 그 그냥 8번에 가장 원조가 지금 강남에 어디예요? 선호동 노대오 거리예요. 예, 선호동 로데오 그래요. 조금 전에 7번은 선호동 저기 문구 안구거리라고 했는데 8번은 선호동 로데오 거리예요. 로데오 거리 하면 어떤 곳이에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네, 곳. 맞아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굉장히 하여튼 그 역동성이 있는 그런 그 거리예요. 로데오 게임 같은 거 뭐 있어갖고 이렇게 막 그 흔들리는 말 위에 타서 막 그 떨어지지 않고 막 살아남는 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그 게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로데오 거리 하면은 바로 그런 장소를 이제 그래서 가장 그 뭐랄까 그 패션의 유행의 중심이다. 또 젊은이 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강동에 선호동 그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뭘 먹었어요? 팔도라면을 먹었어요. 팔도라면을 먹었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 막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다가 팔도라면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강북에서는 어디서 팔도라면을 먹었을까요? 동국대학교에서 먹었어요. 동국대학교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조금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장충동공원. 장춘단 공원, 예, 장춘단 공원. 장충단 그 공원이에요. 장충공원 하면 우리는 뭘로 많이 기억을 해요? 우리 세대는. 신라호텔. 응? 신라호텔. 신라호텔, 예, 신라호텔도 있지만 더 일반 대중들에게 날- 많이 알려지는 곳은 배우의 장춘단 공원 뭐 그거 예, 그 노래도 족발.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족발. 장충당공원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도 보셨을 건데 체육관. 호구고 있는 체육관. 유니스 뭐라고? 체육관. 맞아요, 체육관. 그래서 거기서 막 기밀 그 박치기 하고 막 레슬링 하고 막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거기가 그 체육공원으로 저기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는 그 뭐랄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말살시키려고 한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근데 원래 장충단 하면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분들의 어를 기념해서 거기에 이렇게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아서 이제 제도 지내고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참배하고. 근데 그런 것이 그 정신을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의 그런 혼과 얼 이런 것들을 뺏느라고 거기를 그 공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날로는 근사하게 시민공원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 저희는 속뜻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체육공원을 이제 거기에 이제 지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저희들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강북이 중심이 됐던 그런 세대였던 거죠. 그래서 장춘단, 호국공원에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예, 이렇게 그 동상도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를 지낼 때 뭘 놓은 거예요?
팔도라면을 넣었어요.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존경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경건하지 못한 그런 건데 아무튼 거기에 팔도라면을 넣고 그런 그 참배를 하는 그런 장소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108번이 바로 장충단 공원이라는 것을 장충단 공원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강화도에서는 어디라고요? 많이 만산 참성단. 만산 참성단. 참성단 거기 안에 앞에 그 재단에 뭘 놨어요? 팔도라면을 넣었어요. 팔도라면을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에요. 여기 09예요. 번호로는 그러니까 몇 번일까요, 여기가? 309번이요. 네, 309번이에요. 309번. 그래서 영구가 이제 간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실제 장소는 어디냐면 정족산 전등사예요. 그리고 당군왕건과 세왕자의 그런 전설이 얽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정족산, 그 산의 모양이 그 솥을 갖다 정이라고 그래요. 솥의 그 다리가 세 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봉우리가 이렇게 세 개다라고 했는데 그 산이 여러 가지를 뜻해요. 단군왕건과 세왕자 그래갖고 그 단군왕건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부요, 부소, 또 하나 뭐 이름 뭐더라? 부성인가? 이렇게 세 왕자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 성을 쌓았다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전등사 해갖고 불교의 여러 가지 그 아주 좋은 그런 뜻을 전하는 그런 그 사찰이다 해서 뭐랄까 바닷가에 있는 그런 그 사찰로 아까 여기 5번에 어떤 사찰이 있었어요? 보문사가 있었어요? 보문사? 보문사.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전등사라고 하는 또 사찰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이 정독산 전등사, 정독산이라는 그 산에 있는 사찰로 되게 유명한데 이게 불교의 여러 가지 등불을 이렇게 전했다, 뭐 불교의 뜻을 부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데 여기에 이 원래 정독산 전등사 여기를 뭐랄까 조성한 것은 단군왕검의 그 세 왕자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봉우리도 이제 새 봉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중원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소를 그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화면 나오고 있죠? 네. 네, 잠시만요. 블로그를 찾아가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제 공유를 잠시 중지시키고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309번 정족산 전등사 당군왕검 세왕자 해갖고 여기 지금 이 전등사 사찰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네. 여기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정족산에 있는 전등사인데 정족산성이죠. 거기에 지금 연구 그림을 갖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정족산의 유래를 보면은 이제 정족산이라는 명칭은 보물이 세 개가 솥의 다리처럼 받치고 있어 붙여진 명칭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군왕검의 세 왕자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그렇게 뭐 높지 않은 그런 산이다라고 했는데 단군 신화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전등사에서 불가의 그런 그 등불을 갖다가 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전등사는 충렬왕 8년에 왕비인 정화공주가 경정과 옥등을 시주하면서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전등사라는 이름은 불법의 등불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런 그 사찰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정족산성과 삼랑성, 랑이 산의 랑자죠, 산의 랑.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당군왕검의 새 왕자, 그 새 왕자를 상징하는 삼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불교적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장소로서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 수행을 하는데 다양한 불상과 탑들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그 불교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정족산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요거를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만이산 참성당 보겠습니다. 가마 참성당. 그래서 이렇게 단을 쌓고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죄를 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이게 뭐 옛 건물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금 돌로 이제 그 단 뭐 이런 위에다 지금 몰랐어요. 네. 팔도라는 팔도라면. 그런 라면.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실제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장소의 번호를 기억하면서 이 기하가 좀 그렇게 좀 스토리를 꾸며놓은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곳은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 쌓은 제단으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성단이 바로 그런 의미, 우리 단군 이게 바로 그 참성단인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약간 사각지면서 그런 그 모습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뭐를 놓고 죄를 지냈어요? 팔도라면을 놓고 예, 팔도라는 놓고. 자, 참성단 여기 있죠. 이렇게 그 죄질 때 무슨 산 같은 거 피우느라고 이런 것들도 또한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만이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그 날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있는 그런 모습 위에서 이제 보고 찍은 것이에요. 또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드론으로 이제 찍은 네,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갖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30초 정도뿐이 안 남았네요. 네, 이걸로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갖고 죄송한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부분들은 또 금요일 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